즉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네. 기업인들 네. 그전까지는 너무 많이 부른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다시 국감을 시작하고 나니까 기업인들이 제대로 안 나온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국감 전체 기업인 몇 명이나 대략 불렀습니까? 글쎄 대략 한 200명 정도 얘기 나오는데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예. 근데 원인은 간단한 것 같아요. 예. 새누리당이 첫째는 온몸을 던져서 방어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안 나오게 되는 원인이 예. 예. 아니 이게 무슨 기업인들 뭐 경영하는데 이렇게 방해해도 되느냐? 예. 이런 쓸데없는 일을 국회가 하면 절대 안 된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도대체 국민을 위한 당인지 아니면 재벌에 봉사하는 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벌에 봉사하기로 철두철미하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으로 막은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기업인들이 각종 노하우를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예.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가령 국회에서 출석 요구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출석할 의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석 요구를 아예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가령 핸드폰을 꺼놓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핸드폰을 꺼놓고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영장이 청구되면 범죄자들이 대포폰으로 바꿔가지고 도망을 예. 다니잖아요. 예. 이 기업 회장들이 핸드폰을 안 바꾸려고 일시로 그냥 다른 핸드폰을 이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만 연락되는 것을 갖고 다닌다든지 예. 어쨌든 유선이 연결되는데 안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출석 의무 자체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해외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해외 출장을 가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 출석 의무를 피하기 위한 이 세부적인 테크닉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예. 이 재벌 회장들이 꼭 안 나가도 되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예. 세 번째는 가장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인데 예. 이거죠 뭐 배우에서 아. 그래서 뒷거래를 통해서 그렇죠. 안 나왔다. 잘해줄게. 예. 근데 잘해준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대체로 과거에 추정되는 상황에 비춰보면 출판 기념회 가서 뭐 책을 뭐 한 500권쯤 사준다든지 네. 책 5권 가져오고 봉투를 하나 넣었는데 봉투 안에 그냥 아주 두둑하게 들어있다든지 또는 정치 후원금 뭐 1인당 5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뭐 쪼개기 해서 여러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낸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 그래서 뒷거래를 통해서 안 나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유 때문에 국정감사에 지금 기업 증인들이 거의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경진 변호사가 너무 자세히 설명해줘가지고 네. 앞으로 기업인들이 이걸 더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드네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이게 어쨌든 국회에서 첫째 자발적으로 법을 좀 고쳐가지고 아하. 가령 방송을 통해서 예. 또는 기업 직원에게만 송달이 되면 어쨌든 나갈 의무가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송달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는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검찰에서 이게 안 나오면 벌금 약식 기소 있지 않습니까? 예. 구속 기소하는 겁니다. 네.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국정을 위해서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부르는데 안 나간다? 그 재벌들 번데기로 구속시키는 겁니다. 이번에 17사단장 구속시켰던 것처럼 예. 구속 기소하면 그런 게 본보기로 되면 네. 아마 더 이상 안 나갈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네, 네. 이번에 대표적으로 누구누구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갔나요? 글쎄요, 명단만 보면은, 국지관 하성민 SK텔레콤 사장님, 예.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 U 플러스 회장. 이상하게 이번에 또 이렇게 통신사 관련해서 자꾸 말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분들이 대거 또 불출석을 했네요. 지금 그러니까 미방위하고 산업위에서 가장 많이 봐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얘기니까 단톡법 때문에 또 온 국민들이 또 저항감도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나가면 뭔가 험한 일을 당할 것 같다는 예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 변호사님 얘기에 조금만 더 추가를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나가서 당하는 거. 그러니까 뭐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든지 네. 법적으로만 봤을 때 안 나갔을 때의 처벌. 안 나갔을 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약식 기소해서 벌금이나 내고 맞는데 그리고 또 안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나가서 험한 꼴 당하느냐 안 나가는 게 낫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어떤 국감을 준비할 때 있어서 저 변호사들도 그래요. 나가서 재판하는데 뭔가 여러 가지 증거 같은 걸 들고 증거에 뒷받침을 해서 주장을 하면 재판부도 귀를 기울여 주는데 그냥 나가서 우리는 억울해요. 우리는 한 적 없어요 하면 재판부 보기에도 되게 우습기거든요. 네. 근데 국감 그동안에 진행된 것도 보면 서로 목소리 한 다음에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그러니까 당신 잘못한 거잖아 이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뭐하러 나갑니까?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또 그런 의미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속한 증인들을 우리가 탓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조상. 왜 그런가 하면 예. 오늘도 미방에서 원래 증인을 11명 소환을 했다는데 예. 과연 11명 그 다 신문을 할 수 있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알권을 충족하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전해드려서 국민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그런 자리로 쓰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그거에 필요하다 한다면
그 감사 목적에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재벌이건 종교의 지도자가 누구건 다 불러서 철저히 물어봐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추성교에 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증인들을 부르는 행태를 보면 우선 국정감사라는 것 자체의 목적하고 전혀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국정감사라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정감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습니다.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 헌법학자들 얘기입니다. 아무나 막 부르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 지금 요번에 그 풍선 쏘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예, 우리 국장님을 태국 증인으로 불러서 안 나왔다고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 목적에 따른 증인을 불러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벌회장들을 봐서 군기 잡기에 나서는 것 같고, 또 네. 여당은 무조건 재벌회장이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오를 하게 되니까, 네. 원래 국정감사의 목적에서 어긋난 데서 양당이 지금 엉뚱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고, 예. 상대 그 사람이 재벌이건 아니면 평범한 그 뭐 회사원이건 간에 국정감사에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그걸 명확하게 해서 반드시 부르고, 안 오면 엄벌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이편 저편 나눠서 하는 건 이거는 국민들의 이 권한 위임에 전혀 어긋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배 변호사. 그 기업인들이 안 나온 거는 네. 물론 그 사람들이 꾀를 부리기도 했지만 결국 국회의원들이 오케이 허용을 해줬으니까 안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죠. 솔직히 지금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좀 후원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설도 있는데 사실 네. 뭐 연줄이 닿는 거 없나 부자진들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입법부라는 사실 자체를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입법부기 때문에 사실 국정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증인을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입법을 통해서. 근데 이제 입법을 하지 않고 예전에 소위 갑질이라는 그런 행위를 지금까지도 사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네. 제가 추가로 좀 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대재벌 회장님들 있잖아요. 예. 회사들이 지구회사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상당수가 국가회사입니다. 네. 아니 삼성전자만 보셔요. 예. 삼성전자 예. 이건희 회장의 주식 지분이 지금 2%가 안 돼요. 아. 근데 국가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국민연금을 통해서 예. 9.7%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총수일가 지분보다도 지금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거의 SK 5배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국가 소유들이에요. 네. 아니 근데 국가 소유의 기업을 자기네들이 결국은 뭔가 CEO 뭐 회장이 돼서 맡아서 경영을 하고 있으면 아니 나오라면 나와야지.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불러서 3분 또는 뭐 30초 대답하고 대답할 기회를 주니까 안 나간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사람들 일요일마다 골프장 가서 하루 종일 골프 칠 시간에 있을 겁니다. 예. 국회에서 거기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 대답 한마디 못 한다고 할지라도 예. 국회에서 부르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아니 현대자동차만 해도 보셔요. 2004년도에 노동부에서 사내 하청 부분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4년인 이날까지도 법을 무시하고 지금까지도 소송전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법을 무시하면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를 맡아서 경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법질서 체계에 이렇게 버티고 한다? 근본적으로 앞뒤 생각이 잘못된 거고요. 네. 또 한 가지가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하부장님도 가령 동아일보 감사실에서 하부장님 맡고 계시는 부서를 감찰한다. 네. 이러면 사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막 뒤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서 뭔가 스스로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검사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감할 때 전주지검 기획검사를 한번 했었는데, 1년 내내 전주지검 우리 사무처리한 것 중에서 무슨 문제 없나 다 한 번씩 뒤져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면 국감에 지적되기 전에, 국감하기 전에 미리 다 그 보완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에 이 사람들이 언론 질문을 안 받고 답변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 뭔가 국감에 피감 기관이 된다. 그 자체만으로서도 자기 교정 기능이 충분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슨 기업하는 사람들 불러서 뭐 30조 가고 답할 기회를 안 줬다 그래서 이게 무용하고 잘못된 거다.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기업인들 반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업인들 입장에서요, 되게 황당할 것도 같아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국회에 가장 큰 기능이 법을 만드는 기능이고, 또 반대가 이제 견제하는 기능이잖아요. 감독하는 기능인데, 국회의원들이 한편으로는 법을 기업의 편이 되게 네. 잘못 만들어 놓고, 어차피 그래놓고 나중에 불러다 놓고 또 비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한테 좋게 만들어 놓고 왜 그걸 가지고, 제 말씀은 뭐냐면, 문제가 될 소지를 많이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니까 어긋나서 나가고, 어긋나서 나가니까 나오라 그래도 당신들이 같이 만들어 놓고 무슨 얘기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제도를 바꿔야 돼요. 지금 그 김 변호사 어떤 제도를 바꿔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국가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예.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 대상이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런 것도 포함시키다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죠. 겉으로는 민간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부 기관으로 공기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 포함시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불러서 호통만 칠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아마 이제 이 국회에서 증언감독이라는 법률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필요하면은 뭘 물어볼지 보내고 거기다 답변도 받고 이걸로 충분하면 굳이 부르지 않고 그러네요.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질의를 해야죠. 예. 우리 재판할 때도 증인신문서 미리 냅니다. 네. 그걸 딱 보고 그 중에 부족한 부분에 딱딱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돼요. 결국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이 가능한 건 얼마든지 증인을 그렇죠. 따로 부르지 않고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것들이 서면으로 부족하다더니 이건 거짓말 같다. 그러면 당연히 불러서 알겠습니다.